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날인 어제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단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오전 9시 반쯤에 발표된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362명으로 다시 500명대이던 것이 300명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주간의 경향을 보면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간혹 대규모 집단 감염, IM 성교회발 감염 같은 경우 발생하면 500명대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300~400명대에서의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빠르게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건수가 줄면 이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같이 줄 수밖에 없는데 검사 건수가 주는 것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가 줄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명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확진자 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 건수가 준 만큼 500명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있는데 검사 건수가 적어서 요만큼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날 텐데 그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늘어나긴 하겠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숫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400명까지는 늘어나더라도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이게 양성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낮을 때는 한 0.67%를 기록하다가 높을 때는 1%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주니까 그에 따라서 양성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1%대 정도의 숫자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모레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고요.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영업 제한이 되는 것으로 전국이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하다 보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주간 사실 어떻게 보면 300~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거리두기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김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현행 내일 모레부터면 거리두기 체계가 좀 바뀌게 됩니다만 현행의 거리두기 그 조치들이 단체 기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좀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집단 감염 중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은 10건 중에 1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집단 감염의 4분의 3은 어디서 생기냐면 교회, 직장,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극히 소수의 집단 감염밖에 생기지 않고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바깥에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단체 기합
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국의 식당 카페가 한 85만 개쯤 되는데요. 지난 8월부터 올 1월 말까지 그 중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사례는 한 20몇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 중에 한 3개꼴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극소수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다고 문을 못 열게 하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조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좀 늘려서 완화한 것이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예. 업종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2차를 가는 업종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아마 좀 효과가 좀 덜 하겠죠. 예. 반대로 그러면 그 1시간 늘어난 것이 우리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되는 방역 당국이나 뭐 네.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선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까지의 집단 감염의 발생 양상을 보면 그 1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모레부터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조정이 되면 근데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완화한 측면도 있고 지금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문을 닫아야 되는 시설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클럽 등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포함해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예. 그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해줬고 그 영업 제한 시간도 좀 완화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를 낮춰주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지금은 50인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네. 1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예, 거죠. 100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이제 장례식, 결혼식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이 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체감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중도 지금은 입장이 불가능한데 네. 10%까지는 입장이 가능한 걸로 바뀌게 예. 됩니다. 근데 이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설 이후에 좀 추이를 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다. 완화를 하게 되면. 네. 근데 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미리 내린 네, 건 네. 약간 좀 이른 조치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설의 좀 그 시점이 좀 애매해서 이게 방역 조치의 결과를 설 이후에 좀 확진자 수를 보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으면 더 좋긴 하겠으나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 추석에도 이제 방역 당국이 비슷한 우려를 했었고 추석 이후에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잘했었죠. 추석 이후에도 예. 별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도 예년 추석과 귀성객의 비중이나 또는 휴가를 가는 국민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추석 때하고 단순 비교가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추석 때는 100명 아래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황이 3, 4, 500명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1, 2,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소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그 확진자 수의 출발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이게 추석에 비해서
전반적인 상황의 감염의 위험이 어떤 증가 추세에 있거나 감염이 확산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좀 베이스라인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설 당일이었고요. 날씨도 좀 따뜻했고 뭐 고궁이나 이런 데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꽤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속촌에 가셔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방역의 사각지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설 이후에 좀 확진자 수가 증폭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네. 하게 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야외는 실내보다 감염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내에 비해서 야외가 한 17, 8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뭐 20분의 1 가까이 정도 예. 수준으로 낮아서 실외에서는 뭐 5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가까이에 오랫동안 대화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서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사례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로구에 있는 헬스장에서 집단 감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을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굉장히 그 업주분들께서 많은 방역 수칙들을 준수를 네, 네. 잘 하고 계셨던 터인데 네. 이렇게 좀 집단 감염이 나온 사례는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해야겠습니까? 이제 전국에 그 실내 체육 시설이 한 6만 개쯤 되는데요. 예. 그 6만 개 중에 이제 시설 중에 방역 조치를 이제 완화해줬더니 문을 열게 해줬더니 감염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전국의 교회의 숫자가 한 6만 개쯤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염이 생기는 빈도와 실내 체육 시설에서 감염이 생기는 빈도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감염이 생겼다는 것만 그 이유로 실내 체육 시설의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부천에서 다른 종교인 영생교 관련해서 지금 확진 현황은 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초기에 이제 대규모 확진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적 검사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졌고 아마 일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추가 확진자의 숫자는 소수 단단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서 예. 그 이후에 대규모 연쇄 감염이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내 1호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그 고령층 접종 여부를 두고 네. 설왕설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이 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고령층에서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신중하게 접종을 해라. 그 판단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해라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당국이 내려야 될 결정을 현장의 의료진한테 전가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그런 부담을 지면서 네. 그러니까 판단의 부담을 지면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일단은 1분기에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진 위주이기 때문에 당면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네. 2분기 때부터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텐데 현장의 의료진들은 어떤 거를 근거로 좀 현장에서 판단을 할까요? 맞아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개별 의료진이 그 판단을 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당국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현장의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인분의 건강 상태가 백신을 접종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노인에게 이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판단을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백신 관련돼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백신을 1회만 맞아도 된다.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냐면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던 사람은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2회 맞게 돼 있는데 네. 1회만 맞아도 네.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하게 된다라고 네. 현지 보건당국에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혹시 주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항체가 생성된 분과 항체가 생성이 안 된 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다 같이 접종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공고가 나왔었던 것인데요. 예. 아마 프랑스에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백신이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포함해서 감염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 그 감염자 중에 대부분은 아마 항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접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항체 지속 기간을 고려하면 항체의 수준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항체가 없어진 상태는 아니니 우리가 추가 접종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부스터 접종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것으로 항체 수준을 끌어올리고 면역력을 충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네, 그렇게 하려면 근데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감염이 됐지만 항체가 생성이 안 된 환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선 이런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상황이 좀 원활한 편이고 또 네. 확진자 상황도 프랑스에 비해서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보건당국의 권고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네. 현 상황으로서는 없다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따로 백신 접종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백신 수급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